자, 봅시다. 아이고. 아,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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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는 대로 왔지. 아, 몇 개 있다. 다행이다. 자, 앉으세요. 선생님 혹시 오늘 쿠키 없나요? 몰라, 지금 내가 수원에서 바로 와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자, 보자. 아니 이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좋아. 뭐가요? 선생님 구한 것들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우니까 얘기해 드린 거고요.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자, 봅시다. 수업 들었잖아. 아, 너? 자, 자유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자유도, 영어로는 degree of freedom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자유도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 어떤 그 입자가 운동할 수 있는 방식. 요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선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죠. 바로 병진 운동이 있겠죠. 자, 병진 운동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스트레이트. 병진 운동을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이라고 해요.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이라고 해서 앞으로 병진 운동을 이렇게 이제 T 이렇게 줄여 쓸 거예요. T 알겠죠? T라는 말을 쓰면 병진 운동이라는 뜻인데, 얘는 뭐냐면 이게 무게 중심이 직선 운동을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 무게 중심을 이렇게 쭉 그냥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병진 운동은 X, Y, G의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G축으로 병진 운동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보이시죠? 회전 운동? 자, 회전 운동이라고 할 때 얘는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로테이셔널 모션입니다. 로테이셔널 모션. 자, 회전이 뭔지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그래서 우선 병진 운동은 그 관련된 수식이 뭐가 있겠어요? 2분의 1 mv 제곱. 요게 이제 병진 운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수식이겠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회전 운동은 어떤 수식이 있냐면 바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런 수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i가 뭐죠? 회전 관성. 관성 능률,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하여튼 뭐 그거고, 오메가는 각속도. 가속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놈은 그 물체의 구조에 따라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회전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은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알겠죠? 그 다음 3. 병진 회전 말고 다른 운동이 있죠. 어떤 운동? 원 운동. 그게 회전 운동이죠. 회전 운동. 회전 곡선 운동. 회전 플러스 변진. 이거 여기 수업 안 했어요, 학교에서? 네. 아직 안 했어요? 그냥 애초에 그냥 일 그거만 하고 내부 에너지밖에 안 써요. 아직 내부 에너지밖에 안 했어요? 다 안 나갔어요, 그거? 프린트에? 설명을 뒤 왔다 갔다 하는 처음부터 그냥 제일 먼저 그냥 내부 에너지 먼저 시작했어.
내부 에너지를 연결했다고요? 그리고 이거 안 했어요 아직? 네. 요거 아직 안 했어요? 여기요. 아니 여기 여기요. 안 했네. 아 근데 여기 선생님이 안 했긴 했어요. 알았어. 오케이. 여기 안 했어. 자 봅시다. 근데 여기 안 했는데 뒤에 엔탈피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했을 거예요. 예, 엔탈피는 비열하면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운동은 뭐냐면 병진 회전 마지막 진동이에요. 자, 진동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바이브레이션. 바로 얘는 바이브레이셔널 모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이브레이셔널 모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진동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1. 첫 번째 1. 첫 번째 1. 첫 번째 1. 이게 요겁니다. 그 N개. N개? 잠깐만. N개라고 하는 게 나을라나? 잠깐만. N개라고 하는 게 나아. N이라고 쓰면은 N개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자, 우선 I개 원자로 구성된 분자의 경우 총 3I개의 좌표가 있지요. 맞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원자당 X, Y, Z가 있는데 그런 원자가 여러 개 모여 하나의 분자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자 각각을 구성하는 원자에도 좌표를 부여를 하면 원자 하나당 좌표가 3개니까 원자가 I개면 총 3I개의 뭐가 있을 거다? 좌표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러한 3I의 좌표는 서로 독립적일 때 바로 자유로운 모든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 팔의 움직임을 생각을 할 때 손끝에 좌표가 있을 거고 팔 뒤꿈치에 좌표가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어깨에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좌표를 만약에 이 세 개의 좌표 사이에 말이죠. 세 개의 좌표 사이에 만약에 함수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 움직임은 자유롭겠어요? 이 움직임은 제한돼 있겠어요? 제한돼 있어요. 움직임은 제한돼 있겠죠. 만약에 이런 움직임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 점이 직선의 함수 관계가 나타나야 된다면 그때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은 제한적일 거란 말이에요.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free라고 하는 거는 그 움직임에 일체에 뭐가 없는 거? 제한이 없는 거. 모든 움직임을 다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점으로 움직임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막 별의별 움직임이 다 있어야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다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모든 움직임에 뭐냐면 모든 움직임에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병진과 회전과 진동이라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알갱이들의 움직임은 저 세 가지로 표현이 될 건데 그 세 가지의 모든 경우의 수가 바로 3I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의 3I가 움직임의
총 자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3i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예. 여기서 그 자유도가 그 저번에 상평할 때 그 자유도예요. 그 상평형에서의 자유도는 그 그래프 상에서 그래프 상에서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예요. 그 자유도하고 이 자유도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때 자유도는 그래서 대문자 F라고 썼었고요. 그래서 지금 자유도는 소문자 F라고 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자유도는 어떤 알갱이의 그 실제 존재하는 움직임에 대한 자유도예요. 그래서 예전에 상평형에서 했던 자유도는 좀 관념적인 자유도죠. 여기 실제로 뭐 물질의 그 어떤 실제적인 현상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상태 변화를 관찰했고 그것을 그래프로 남겼잖아요. 그 그래프라는 그 데이터 안에서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자유도여서 이 자유도하고는 좀 다르죠. 알겠죠? 근데 말은 같이 쓰네요. 어쨌건. 자, 그래서 이때 어떤 말을 쓰냐면 바로 요 3i를 F 이렇게 이제 한번 써볼 거예요. 알겠죠? F. 그래서 이 F가 바로 여기에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그 F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렇게 써볼 것이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3 병진 자유도는 언제나 3이죠. 자, 왜냐하면 병진 움직임은 어떻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X축, Y축, Z축으로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FT. 자, 요 T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T. 트랜슬레이셔널.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건 간에 병진은 X축과 Y축과 Z축 세 가지 움직임으로 언제나 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진 자유도는 항상 3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자, 재밌는 건 요겁니다. 구조에 따라 회전 자유도가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케이스 1 선형 구조. 자, 선형 구조는 어떻게 생긴 걸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좌표를 한번 세팅을 해볼 건데 그 좌표가 여기에서 자, 이렇게 좌표를 잡아볼게요. 그럼 보통 좌표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G축이라 할 때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수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잡거든요. 도현? 네. 졸리죠? 네. 이 사람 진짜 너무 더워요. 덥다고요? 지금 쌩쌩하게 틀었는데? 곧 시원해질 거예요. 지금 지원이 듣고 있나? 아니 안 돼. 그러네요. 지금은 안 들어가고 돼. 말할까요? 네. 진짜 김지환 뭘 하고 있는 거야? 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야동 보고 있어. 선생님한테 전화하게 줄게요. 지환이 야동 보고. 쌤 화난 척하세요. 네? 아프다고 깨워버려. 야동 볼 수도. 뭐야? 지원이 전화 됐네. 야동 보지 마 이렇게. 지원한테 전화 간다. 지원아. 나 정기련 선생님인데요. 많이 아파요? 어디 가요? 야동 보지 그 지금 진짜로요?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아유, 어떡해. 공부도 못 하겠네. 아유, 어떡해.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밴드로 보라고 뭐냐면 친구들이 연락한 거래요. 네. 지금 우리 수업하고 있어요. 지환이 야동 보지 마.
친구들이 지원 야동 보지 말래요. 진짜로요? 그럼 오늘 학교도 못 들어가겠네요? 음. 알았어요. 지원아 힘내요. 이따 수업 봐요. 그래. 너무 좋아. 아프대요. 많이 아픈가 봐요. 야동 보고 있다 이 아이 전화 와서 빡쳤잖아 지금. 지금 예. 거의 지금 다 왔는데. 이거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숨 자보고 괜찮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내일 들어갈 모양이에요. 거의 절정이었는데 전화 받으면 어떡해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야동 보고 있다 어? 거의 다 왔는데. 참네. 뭐 어쨌건. 방해를 해버려. 우선 그 좌표축을 x, y, z 이렇게 잡는 원리는 알아요? 이게 외적이죠. 네, 외적으로 보통 이렇게 잡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한다라는 건 회전은 물체의 무게 중심이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물체의 무게 중심이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 중심이 변하지 않는 회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떤 회전이 있을 거냐면 바로 첫 번째 봐봐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x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있죠. x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이 일어나면 이때 충분히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가운데 점이 좀 고정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무게 중심인데 여기를 여기가 이제 센터 오브 매스인 거죠. 무게 중심. 무게 중심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왜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무게 중심이 움직이면 그럼 무슨 운동이니까? 병진 운동이니까요. 지금 얘기하는 회전, 병진, 진동은 서로 완벽하게 독립적인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독립적인 회전만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병진만 일어나는 것, 진동만 일어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센터 오브 매스가 움직이면 그거는 진동 운동이 포함되는 거니까 그건 생각하면 안 되죠. 센터 오브 매스가 지금 보시다시피 고정. 알겠죠? 고정된 센터 오브 매스에서 얘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요렇게 돈다는 얘기겠죠.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돌면 관성 능률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돌면 당연히 관성 능률이 계산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x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 관성 능률과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요즘 관성 모멘트 이렇게 하던데 요즘에는 번역이 그렇게 하더라. 관성 모멘트라고 하더라. 관성 모멘트와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나타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녀석이 요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때는 그와 관련된 운동 에너지 표현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요 Z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자, 그 Z축으로 하는 회전은 어떻게 회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정면에서 요렇게 도는 거죠? 자, 요렇게 돌 때도 그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계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있고 회전 운동 에너지도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저 두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요 축으로의 회전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자, 왜 이 축으로의 회전을 무시하냐면요. 왜 이 축으로의 회전을 무시하냐면 바로 이것이 이상 기체적이라면 바로 원자 한 개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렇게 선형적으로 그려 놓았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원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원자가 있는 상태에서 화학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선형 분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래 이상기체는 크기를 가정해요, 크기를 무시해요. 원래 이상기체는 크기를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이상기체에서 원자 몇 개를 조합해 가지고는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 어떤 분자를 상상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때 화학 결합은 존재하지만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의 크기를 무시한다면 회전은 하는데 이게 두께가 없는 거죠. 두께가 없어버리면 관성 모멘트가 얼마가 돼요? 관성 모멘트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경우 요 y축으로의 관성 모멘트를 0으로 근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물론 실제 분자는 저 두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분자는 두께가 있겠죠. 있겠지만 그 분자의 실제 두께를 우리가 가정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워낙 작아서.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선형 구조에서는 몇 가지 회전이 나타난다? 두 가지 회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놈의 선형 구조에서는 바로 두 가지 회전이 가능하므로 이때 자유도가 2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R이 뭐겠어요? R 로테이셔널 아시겠죠? 로테이셔널 자유도가 2.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선형 구조의 바이브레이셔널 모드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3i에서 트랜슬레이셔널 모드와 로테이셔널 모드를 빼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3i 안에 병진 회전 진동이 다 들어가니까 병진 자유도하고 회전 자유도를 빼주면 진동과 관련된 자유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각각이 얼마였어요? 하나 각각이 3, 2였잖아요. 3, 2였으니까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i 빼기 5가 되겠죠. 선생님, 네. 그러면 음. 운동을 먼저 구하고 회전을 구한다거나 그런 경우 없어요? 다시요. 뭐라고요? 저 이제 음. 그 진동을 먼저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회전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헷갈리죠. 왜냐하면 그 선형은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걸 경우의 수로 나누는 게 편하기 때문에 진동을 먼저 나눈 진동 경우의 수가 좀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거든요. 변수가 들어가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항상 회전을 먼저 고려하고 마지막 진동을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다라고 해봐요. 그럼 이원자 분자면 i가 얼마겠어요? 근데 i 뭘 넣으란 얘기예요? i 2 넣으면 3 곱하기 2 빼기 1 뭐 나오고 있어요? 1 나오겠죠? 즉 이렇게 생긴 분자는 진동을 몇 개가밖에 할 수가 없다? 한 가지씩밖에 진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한 가지 진동 방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원자 분자의 경우는 i가 2니까 계산을 하면 진동 자유도가 1인데 그건 바로 원자 두 개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걸 의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네. 그렇죠? 자, 그다음 케이스 2. 자, 케이스 2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케이스 2는 다원자 분자. 그러니까 다원자 분자라기보다는 선형이 아닌 다원자 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형이 아닌 다원자 분자. 보이시죠? 그러면 선형이 아닌 다원자 분자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선형이 아닌 다원자 분자는 뭘 해볼까? 바로 회전 자유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냥 3으로 나타납니다. 자, 선형이 아닌 다원자 분자의 회전 이 세 가지란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서로 다른 ix
IY, IZ의 관성 모멘트가 다 나타난다는 얘기죠.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자 진동 모드가 몇 개가 되겠어요? 3i 아까랑 마이너스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3i 빼기 6이 나오겠죠. 알겠죠? 네. 3i 빼기 6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케이스 3 단원자. 단원자 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단원자 분자는 우선 그 병진 운동 자유도가 몇 개일까요? 단원자 분자는? 단원자 분자는 병진 운동 자유도가 언제나 3이죠. 그런데 단원자 분자는 회전 자유도가 얼마겠어요? 0이 0 아니에요? 없겠죠. 왜냐면 원자의 크기를 뭐 할 테니까요? 원자의 크기를 무시할 거기 때문에 크기가 없으면 관성 모멘트가 계산이 안 되죠. 그렇죠? 네. 크기가 없으면 관성 모멘트가 0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때는 회전 자유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연히 진동 자유도는 얼마겠어요? 3i 마이너스 진동 자유도는 얼마겠어요? 3i 마이너스 3 진동 자유도는 없겠죠. 진동도 없어요? 네, 진동은 없겠죠. 진동도 없겠죠. 혼자 이렇게 방금 이한이가 뭐라 그랬냐면 3i 빼기 3이라 그랬잖아요. 네, i다 당원자니까 이 i가 얼마예요? 이요. i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도 없고요. 뭐 수식의 수도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기체의 움직임에 따른 운동 방식을 단원자 분자냐, 선형 구조냐, 선형이 아닌 다원자 분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요거 말고는 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자 하나로 돼 있거나 아니면 길쭉하게 생겼거나 길쭉하지 않게 생겼거나 다른 경우의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분자들의 움직임의 자유도를 표현하는 모든 방식이다. 보면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그 다음 이제 뭘 할 거냐. 자, 한 장 넘겨서 자, 여기 줄게요. 왜? 도현 이렇게 기절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예. 와, 얘 옆에서 와, 우리 다 받은 생각 한번. 마지막에 누가 그랬어? 마지막에 중간에 두 번째 4.2. 자, 4.2는 뭐냐면 우리 이 원래 이 영어 표현으로는 이퀴파티션 그러니까 테오렘 이라고 합니다. 이퀴파티션 테오렘. 자, 이퀴파티션 테오렘 우리말 번역은 이퀴가 등, 파티션을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분배. 등분대 이론. 그래서 그 외에 그 하드 드라이브 쪼갤 때 파티션 나눈다고 하잖아요. 네. 하드 드라이브 나눌 때. 예, 컴퓨터 새로 사서 처음에는 말고 공장에서 나오면 그냥 C 덜렁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는 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 하드를 C, D 이렇게 나누잖아요. 약간 커튼 같은 거 이것도 막 파티션으로 나눈다. 예, 뭐 이것도 파티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쓰는 말이야, 그렇죠? 그때 쓰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등 분배 이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이 등분배 이론은 이게 수학적인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선생님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증명이 불가합니다. 증명 불가한 일종의 가정이에요, 가정. 이렇게 정해보자라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편하게 표현되거든요. 그래 쓰는 거라 어차피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니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이 등분배 이론은 우선 이겁니다. 첫 번째 1. 그 기체 분자들은 끊임없이 뭐 하죠? 운동.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끊임없이 충돌해서 병진, 회전, 진동이 바뀐다. 서로 교환됩니다. 아, 음성 충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병진, 회전, 진동이 서로 교환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은 그냥 순수하게 진동만 하고 있었어요. 진동하고 있는데 옆에 가만히 있는 놈이 있다가 진동하던 놈이랑 맞아요. 그럼 얘는 뭐 하겠어요? 진동. 튕겨나가요. 이렇게 이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놈이 거기에 툭 맞아요. 맞으면 어떻게 돼요? 평진할 거 아니에요. 네. 누군가는 진동을 했을 뿐인데 그게 충돌을 통해서 다른 녀석의 병진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누군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누가 와서 병진으로 슉 달려와서 병진으로 탁 때리고 튕겨 나갔어요. 그럼 얘는 뭐 하겠어요? 회전 돌겠죠. 하면서 병진. 네, 뭐 병진도 일어날 수 있고 회전도 일어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체 분자들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무한히 많기 때문에 지들끼리는 계속 충돌을 할 테고 그것 때문에 서로 병진, 회전, 진동이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 1. 전체 운동 에너지가 각 운동 방식으로 전체 운동 에너지가 각 운동 방식으로 동일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죠. 어떤 시스템에 기체들이 있는데 그 기체들이 처음엔 병진만 했다고 쳐봐요. 그럼 병진만 하는 걸로 끝나겠어요? 충돌해서 회전도 일어나고 진동도 일어나겠어요? 회전도 일어나고 진동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진만 계속 일어나는 건 이거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지들끼리의 충돌은 계획된 게 아니라 완전 무질서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병진만 있어도 그게 회전 진동으로 바뀔 거고요. 진동만 있어도 그게 나중에 회전 병진으로 다 바뀔 테고 그게 무한한 충돌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마저도 모든 운동 방식으로 동일하게 분배될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각각 분배된 것들을 다 합치면 그게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각 독립적인 운동 방식으로 평균 운동 에너지 2분의 1 kbt가 배분된다. 고 가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왜 하필 2분의 1 kbt냐? 저렇게 가정을 하면 실험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랑 잘 들어맞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체 분자 운동론하고도 맥이 닿아있기 때문에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도 기체 분자 운동론과 설명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 kbt로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쟤는 어디서 온 거냐면 기체 분자 운동론과 실험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뭐냐면 직관적으로 숫자를 딱 뽑아 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2분의 1은 상수고요. kb는 뭐예요? kb는 뭐예요? 볼츠만 상수. 볼츠만 상수 하겠죠? 볼츠만 상수. 자, 볼츠만 상수 값은 대략 어느 정도? 1.38 뭐냐면 1.38 곱하기 10의 23승 10의 마이너스 23승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줄 K. 줄 퍼 켈빈. 알겠죠? 줄 퍼 켈빈. 중간에 외웠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볼츠만 상수. 볼츠만 상수. T는 뭐겠어요? 절대 온도. T는 온도. 알겠죠? 알겠죠? T 모르겠다고? 네. T는 절대 온도. 그게 뭐예요? 저 넘어가시죠. 그래요? 나 안 볼 온도. 나 안 볼 때 누가 좀 때려주세요. 알겠죠? 절대 온도.
순서가 뭐예요? 몰라요. 자, 그다음 여기 줄게요. 네. 영상으로 찍어서 인증할게요. 네. 아우 재밌어. 네. 저안 볼때 때리는데 공수이 안볼때 때리는데 때리는 인정했어요. 볼때 때리고 볼때 때리고 보여주고. 그렇죠. 내가 안 볼 때 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은 그거 동영상을 찍어서 틱톡 같은 데 올려요. 네. 어우 재밌다. 네, 그럼 예를 들면 뭐 이거죠. 뭐 창원과학고 금쪽이 참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신고하면 이제 이야기 하고 자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아나 동현 씨가 자 그런데 이때 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런데 진동 운동의 경우는 진동 운동의 경우는 독립적인 자유도 1당 독립적인 자유도 1당 2 곱하기 2분의 1 kBT 만큼으로 운동 에너지가 배분된다 라고 얘는 또 2배로 정해줍니다. 무슨 운동은? 진동 운동은. 그래서 각 독립적인 여기서의 그 운동이라고 하는 건 2번에서는 병진과 회전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동 운동의 경우는 그 하나당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BT의 더블링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해줍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병진과 회전과 달리 진동은 분자 내 화학 결합에 영향을 주겠죠. 네. 왜냐하면 진동은 결합 길이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진동을 하다 보면 원래 결합 길이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합 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결합 길이에 따른 결합 에너지가 있을 텐데 결합 길이가 변하면 그 결합력도 달라지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전체 운동 에너지 중 일부가 위치 에너지 형태로 어떻게 된다? 결합 에너지에 저장된다. 알겠죠?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운동 모드들과는 달리 운동 에너지가 2배씩 저장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간단한 이원자 분자를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부르르 떨 거 아니에요. 네. 부르르 떨면 자 원자도 질량 중심이죠. 이쪽 원자도 질량 중심이죠.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건 이건 무조건 무슨 에너지예요?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건 무조건 운동 에너지잖아요. 질량 자체가 움직이는 게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 질량 자체의 움직임 때문에 2분의 1 kBT라는 운동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 그 말고 이 원자와 이 원자 사이에 핵과 전자에 의한 화학 결합력이 있을 건데 화학 결합력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 화학 결합력에 또 한 번에 2분의 1 kT가 또 저장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동에는 2분의 1 kBT의 2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부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왜 네. 저희 늦게 시작했다. 그렇게 하죠. 아이고 됐죠? 네. 자 고다. 자 이거 줄게요. 네. 이거 줄게요. 그거가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2 그러면 분자 구조 별 운동 에너지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구조별 운동 에너지 표현.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단원자 분자. 자, 단원자 분자는 예를 들어 뭐 힐륨, 알곤 뭐 이런 식의 비활성 기체들 있죠. 네. 저런 애들은 원자 하나가 분자로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자 하나가 분자로 존재하는 저런 단원자 분자의 경우 저 등분배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진동자에도 얼마예요? 3. 3. 그 다음에 회전자에도 얼마예요? 3. 진동자에도 얼마예요? 0이죠? 다 여기죠? 네. 여기죠? 그죠? 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가능한 평균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 표현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죠. 자, 바로 뭐냐면은 저기에 있는 FT 곱하기 2분의 1 KBT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무슨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요. 회전하고 진동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FT에다가 3 넣으면 어떻게 해요? 3 넣으면. 3 넣으면은 2분의 3 KBT 이렇게 되겠죠? 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 전체 에너지 전차에.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분자 N개에 의한 총 운동 에너지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K 라고 쓰고 K는 뭐 줄임말이에요? 키네틱. K는 그 키네틱 운동 에너지를 뜻하는 키네틱을 줄임말이죠.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분자 개수가 n개인데 평균적으로 2분의 3 KBT니까 개수만큼 곱하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평균 값에다가 머릿수 곱하면 전체 운동 에너지 나오죠. 네. 그 수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무슨 말 알겠죠? 네. 얘를 이제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바로 2분의 3 nR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2분의 3 NKT를 2분의 3 nRT로 바꾼 거 이해하겠어요? 네. 도현 알겠어요? NKB는 NR. 동현 알겠어요? 그다음에 저 알겠어요? 이거 저 증명 안 해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2분의 1 NKT는 2분의 3 nRT예요. 알겠죠? 도현 알겠어요? 알겠죠? 그죠? 아니요. 네. 자,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자, n 곱한 다음에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볼츠만 상수. 볼트만 상수라고 했죠? 볼트만 상수 정의가 뭐예요? 아보가로도 소. 바로 볼트만 상수는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거죠?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럼 이때 얘를 nr로 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n하고 na 요거를 묶어서 이렇게 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자, 소문자 n으로 쓰면 뭐예요?
뭘 쓰죠? 수, 예스. 자, 대문자 n은 뭐예요? 입자수, 입자 개수잖아요. 그리고 NA는 아보가드로 수죠. 네, 입자 전체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 그게 뭘 쓰죠? 네. 그래서 NK는 NR이에요. 그렇죠? 그냥 외워야 돼요. 기계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NK는 NR. 그래서 분자 N개에 대한 총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NRT 저런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저 그 분자 N개에 대한 총 운동 에너지가 저렇게 됐을 때, 이 상태에서 우린 또 그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네 번째 바로 루트 V, 민 VRMS, 민 스퀘어 해서 스피드. 그래서 표기할 때 어떻게 쓰냐면 V인데 제곱을 하고 평균을 취하고 루트라고 썼던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RMS 스피드라고 하죠. 그렇죠? RMS 스피드. 그 RMS 스피드를 여기서 이제 만약에 V R M S라고 한다면 이 VRMS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봐. 여기서 2분의 1 M V RMS 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V 제곱 수식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은 쫙쫙 하면은 그 유명한 수식이 나올걸요. 3KT 나누기 M의 루트. 여기서 이렇게 바로 증명이 되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3KT 루트 M분의 3KT 이거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RMS 스피드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내려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운동 에너지가 얼마씩 등분배된다? 2분의 1 KT로 등분배된다라고 하면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등분배되는 에너지를 2분의 1 KBT라고 저렇게 딱 편리하게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딱 정해버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런 분자 충돌 이론이 저 이론 안에 다 포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등분배 원리라고 한다. 됐죠? 그죠? 이것을 콕콕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그러면 그러면 10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신 갔다 오세요. 왜 따라하라고? 니한테 나 쉬는 시간 안 줬으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네. 싫어요. 저희 빼고 가요.